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발릴까 말까?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분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미국장에서도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면서 반복을 했습니다. 내일 또 시장이 주목하는 이슈가 바로 CPI 발표죠. 네. 아무래도 이 인플레에 대한 저점을 찍었는지 변수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전월 대비 소폭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8.1%로 전월 대비해서 소폭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코스닥은 0.5%에서 6% 정도 반등에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에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CPI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증시가 전일 같은 경우 3%까지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오후장에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과대납폭이 나온 지점에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시장이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가 좀 강력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폭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만 줄어들어도 실적 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특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IT 섹터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만 줄어들고 납품만 제한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고 또 종목별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내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전략 투강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내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또 출발하기 전에 네. 앞서서 또 리뷰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어제 구형테크는 어제도 저희가 리뷰를 했죠. 네. 그런데 또 리뷰를 하는 이유는 또 해주시고 또 상승폭을 잘 확대해 가더니 또 네. 18% 이상 오르면서 맞췄더라고요. 와. 맞습니다. 네, 수익률은 16% 이상 네. 오르면서 또 기분 좋은 수익률 내줬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추가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형테크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이유가 1차 목표가를 터치하기 직전에 이 종목이 매력적이고 최근에 이젠 기아차와 현대차가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형테크는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뭐 조지아 공장뿐만 아니라 엘라베마 공장의 어떤 전기차 공장 증설에 따른 발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구형테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도 시세가 크게 분출되면서요. 시장은 3% 이상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형테크가 18%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600원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한 16%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이제 1차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현대차의 친환경 부품을 천여 가지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도 하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또 완성차 업체들에게 핵심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유가 관련 종목으로도 숨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4,3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 다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5,000원이고요. 익절 라인은 4,300원 네. 라인으로 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네. 뭐 어제 바로 소개해 주셨었는데 맞습니다. 아진산업이죠. 네. 또 수익률 오늘도 또 강해요. 네. 10% 이상 또 달성했어요.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제 시장이 한 3% 급락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네. 구형테크, 화신과 구형테크의 후속주로 아진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루 만에 한 9%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이제 안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종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근데 오늘도 사실상 이제 가장 먼저 조지아 인근, 기아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아진 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국제 곡물 가격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동이라든지 뭐 TIN 같은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아진 산업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는 농기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아진 USA를 통해서 또 이제 기아차에 또 현지 법인을 통해서 또 이제 무빙파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자회사가 대우 부품인데 뭐 수소차와 전기차의 핵심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대우 부품이고 모회사가 아진 산업이기 때문에 농기계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3,22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3,220원을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2차 목표가 3,500원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대폭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000원으로 상향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 3,5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으로 대폭 상향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 우리 김준호 매니저 모빌리티 전문가인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좋은 성적 내주고 있는데 네. 어제 또 기판 관련주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루 만에 7%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요 종목도 안타를 네. 말씀드렸는데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제 해성DS와 아진산업 딱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두 네. 종목 다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사실 해성DS는 또 차량용 반도체 또 그리고 반도체 기판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해성DS고 또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 M&A 관련해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해성DS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도 반도체 섹터 안에서 그 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게 차량용 반도체 연평균 14%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해성DS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기판을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규모 M&A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어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72,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고 고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대도 61,000원으로 대폭 상향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해성DS는 홀딩 전략 말씀해 네. 주셨어요. 우리 너튜브 채팅창에서 정호님께서 네. 이제는 수익이 지겹다는 표정이라고 네. 하십니다. 정말 요즘 수익률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오늘 유독 앞머리 뽕이 아. 이렇게 힘을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또 남자는 앞머리가 또 자신감이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앞머리가 잘 됐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드라이를 바꿨더니 확실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자동차 부품, 제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에 집중하자라고 상반기 내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답이다. 계속해서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모빌리티의 거의 뭐 권위자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사실상 아닙니다. 네. 네. 화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구형테크 최근에 정말 강했잖아요. 그리고 아진산업도 강했는데 그거의 후속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그래서 후속주로 SL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와 최근에 네. 2천억 원 넘는 규모의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맞습니다. 강세를 보여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대 기아의 또 미국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 가능성도 부분을 주목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SL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화신이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고 탄력도 면에서는 구형 테크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아진 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SL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미국 시장 투자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또 이제 미국 조지아 인근에 위치한 SL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는 ASP 상승세까지 주목되는 SL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까요? 달릴까? 네.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SL은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L을 또 1루타 쳐주셨어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일장에서 4%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4% 가까이 오르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또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SL의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또 자동차 섹터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 그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
우려감으로 가장 큰 피해 업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매크로적인 이슈가 완화가 되었을 때 자동차 섹터, 특히 현대차, 기아차의 반등 흐름이 굉장히 거셀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SL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배 법인이 한 6개, 9개 기업을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자동차의 어떤 헤드램프, 특히 LED 헤드램프와 또 리어램프, 또 그리고 포크램프, 안개 등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친환경차, 특히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친환경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LED 헤드램프의 어떤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 시프트 관련해서 채택 비중이 계속해서 점차 상승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방금 박지원 아나운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 그룹 또 기아차에 BMS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전기차 전용 BMS를 수주를 받았는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화재잖아요. 그래서 네, 화재가 발생을 막아야 되는데, 이 배터리 매니저 시스템 BMS의 제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과 그리고 밀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BMS의 고도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또 SL이 BMS 관련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기아차와 2천억 규모의 수주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해서 BMS를 수주를 하고, 현대차를 기점으로 이제 글로벌 또 이제 GM이라든지 또 포드 또 그리고 제너럴모터스에도 계속해서 BMS 시스템을 공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SL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기아 조지아 인근 공장에서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린 게, 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형테크 또 그리고 아진산업이 기아 조지아 공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요. 엘라베마 공장, 현대차 공장에도 3억 달러를 투자해서 GV70을 비롯해서 전기차 생산 라인업을 증설한다고 밝혔고, 또 조지아 공장 인근에 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새롭게 공장을 구축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그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베마에도 지금 SL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현대차의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큰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아 조지아 인근 공장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큰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지만은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는 판단에 SL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SL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근데 현대차 사측에서는 아직은 확정된 네, 바가 맞습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언제쯤 이 공장 신설 발표를 할까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닌데, 네. 사실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바이든 정권에서도 어떤 전기차의 투자 확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에서도 좀 구조 정도는 투자를 했는데, 네. 앞으로 추가 투자 확대도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북미 시장과 또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 문제인 거지, 우리가 너무 그 공장 증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기아 최근에 증설은 확정된 부분이고, 조지아 인근에 그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공장은 증설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SL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 SL도 굉장히 또 많이 빠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SL뿐만 아니라 전 섹터 전 업종의 시장 여파로 대부분 조정이 나와줬는데, SL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 여파로 큰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고점 대비 40에서 50% 가까이 큰 하락이 나와준 상태에서 이제 막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반등 추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안정을 찾았을 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SL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4,5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4,000원을 말씀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33,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목표 주가 34,400원, 2차 목표가 33,000원까지 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어려운 장 속에서도 네. 마치 좀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종목들 맞습니다. 아까도 앞서 리뷰해 봤듯이 많이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라운드에서도 어떤 종목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국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섹터 중에서는 일단 새 정부, 새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살짝 관심이 좀 꺼졌었는데 다시 한번 이 섹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그라운드에서는 또 네. 자연과 환경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윤석열 테마주로 네, 해서 또 맞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또 그런 관심을 받았던 핫한 종목인데 네. 지금 좀 들어가도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의 선택부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자연과 환경은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자연과 환경은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요? 사실 네. 저는 3루타를 살짝 예상을 네. 했었거든요. 저 이거 이제 버리려고. 자연과 환경이 한 번 갔다 하면 네. 가격 제한포까지 오르는 건 기본이고 맞습니다. 네.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네. 안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매니저님? 자연과 환경이 이제 안타로 말씀드린 거는 물론 네. 끼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기도 한데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도시재생 관련해서 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한번 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상승은 뭐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시세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 또 충분히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안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자연과 환경을 3루타로 말씀드렸을 텐데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안타로 좀 안정적이고 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챙겨 나가면서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소심하게 안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자연과 환경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뭐 자연과 환경은 이제 도시 재생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이제 정부가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제 도시 재생, 또 부동산 공급, 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벌써 여의도에 이제 시범 아파트, 64빌딩 바로 옆에 있는 시범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구의역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2호선 라인 때 또 이제 건대를 중심으로 구의역 부근 때는 대부분 이제 도심철도가 거의 상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심철도를 지하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이고 그 안에서 대장주가 자연과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계를 복원하는 기업이고 조경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도심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도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이제 도시재생 계획 발표를 했고 다시 짓는 서울을 공약을 발표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자연과 환경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그 정책이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특히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이 최대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자연과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자연과 환경을 또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저희 가격은 어떻게 잡아보면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뭐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웹스라는 종목이 좀 큰 시세가 분출되면서 자연과 환경도 좀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최근에 네. 한번 그 취임 전에 좀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1,9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1,9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2,350원, 2차는 2,5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손절가 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매니저님 사실 세세 섹터 항상 가지고 네. 오시지만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건설주를 가지고 오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원전, 뭐 디지털 플랫폼으로 네. 수익률 많이 챙겨가셨는데 맞습니다. 네, 건설주들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매니저님? 제가 지난번에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을 가져오면서 네. 이제 상한가 30% 이상의 어떤 장애물론을 날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상승은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네. 사실 자연과 환경이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관점이고 최근에 이제 또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 종목들도 좀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테마성인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확인됐고 또 윤석열 어떤 정권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은 앞으로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중소형 건설사 주들도 있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또 제2집무실 이전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뭐 건설, 또 원전,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안에 미래 모빌리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섹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하려고 한다면은 이미 올라갈 수 있고 또 확실하게 공약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자연과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이렇게 큰 화면으로 잡히다 보니까 네. 어젯밤에 광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네. 매니저님 맞습니다. 아바타가 나오던데 네. 뭔가요 도대체? 아바타가 아니고 어렸을 때 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강연회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래서 네. 멀끔하게 생겼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메타버스 강연회로 이제 샵 2034를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김준호나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다운을 받으시면 이 프레임들을 다운 받으시면은 이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제가 진행하는 메타버스 강연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메타버스에서 사실상 이제 5월달 시장 전략과 시장의 어떤 종목들의 타점을 잡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처음으로 좀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거기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프레임들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2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장에서도 홈런 홈런 치세요. 치세요.